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르마다입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다들 아시다시피 NBA와 미국 축구, 그리고 미국 야구와 일본 야구, 마지막으로 EPL과 EFL까지 6종목 조금 더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방송하면서 조합대표도 발송해드리고 있고요. 방송 2년 반 동안 기록해드렸던 10연승 이상 기록들 화살표 따라서 화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7번을 기록해주게 됐고 7번 중에 총 10연승 6번의 기록이 모두 야구 시즌에 몰려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야구 시즌은 늘 제가 자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단순하게 한두 달 잘했던 게 아니라 거의 2년 연속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증거 자료들로는 제 숲TV 게시판 아르바다 검색하시고 숲TV에서 제 방송국 들어오시게 되면은 게시판 최상단에 개인 통상 기록이라고 해서 이렇게 링크 하나하나 다 따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요거 그냥 아무거나 들어가셔서 날짜 보시고 그때 당시에 또 적어드렸던 달렸던 댓글들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야구 시즌이 성적이 좋아요. 그리고 이게 조합발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긴 합니다. NBA 때는 제가 이제 분석이 좋았다라고 한다면 야구 때는 사실 분석이 그렇게 좋다라는 느낌보다도 이 조합발이 좀 잘 받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제가 이제 복귀하자마자 전 구간 올적 중 국야, 일야, 축구, 그리고 축구는 어제 오랜만에 재개하자마자 또 갖고 왔죠. 그리고 이제 메이저리그, NBA까지 전 종목 전체 적중해 주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3월 말부터 또 4월 초까지도 이런 식으로 적중해 주고 있다 보니까 또 참여하실 분들도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 받아보시면서 함께 해보실 분들, 유튜브 형님들은 카카오톡으로 받으실 분들은 카톡 아이디 친구 추가하시고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튜브 멤버십으로 보실 분들은 멤버십 열려 있으니까 멤버십 참여하시면 바로 커뮤니티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숲TV 형님들은 하루 패키지 참여 가능하시고요. 하루하루씩 받아보실 분들은 숲TV에서도 받아보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 또 숲TV 한정, 또 제 복귀 이벤트 시즌 패키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어떻게 본다면 한 달 받아볼 이제 이 데이터로 금액으로 이렇게 또 한 해 25년 내내 더 받아볼 수 있다라는 거 요것도 참고하셔서 많이들 또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축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부터 제가 축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또 하고 있고 방송을 계속해서 이제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있는 만큼 오늘 2회차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축구 굉장히 괜찮습니다. 경기가 몇 개 없긴 하지만 가져갈 만한 것들이 워낙 많고 또 이제 요거 EFL 구간에서 대부분의 팀들이 원정 약팀들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오늘 접근 포인트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라이언시티와 시드니 경기부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요거 오늘 9시 경기라서 요거 베팅하실 분들은 미리 베팅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라이언시티랑 시드니 FC 오늘 아침 경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팀 다 공격은 훌륭하지만 수비에 약점이 있는 두 팀의 맞대결이죠. 오히려 홈 경기라고 한다면 라이언시티가 홈 경기라고 한다면요. 이 주도권 자체는 라이언시티가 잡아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이언시티가 원정 경기에선 좀 점유율을 포기하는 듯한 어떤 수비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데 워낙 수비가 약하니까. 다만 홈 경기에서는 이제 수비가 약한데 반면에서 이 점유율이 좀 되기 때문에 이 수비에 대한 문제를 나름 점유율로 커버를 해주고 있는 그런 지금 상태의 어떤 라이언시티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드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격은 훌륭합니다. 공격은 훌륭하지만 이 팀이 이제 그 수비에 조금 문제점을 갖고 있는 팀이기는 해요. 다만 얘네가 재밌는 게 홈 경기보다 원정 경기에서 오히려 득점 효율이 좀 더 잘 나오는 팀이긴 합니다. 양쪽 다 또 결장들까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라이언시티는 홈 경기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 점유율 축구와 공격적인 형태, 시드니는 조금 더 원정에서 공격 효율이 좀 더 잘 나오는 형태로 아무래도 오버사이즈의 경기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3.5라는 게 조금은 부담스럽기는 하긴 합니다. 다만 이제 리그 수준 그리고 수비 퀄리티 전반적으로 이제 선수들의 어떤 개개인의 클래스들 따져봤을 때는 그래도 라이언시티보다는 시드니 쪽으로 우리가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이게 일반 승이랑 오버 정도는 괜찮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라이언시티 홈 경기다 보니까 라이언시티도 사실 한두 골 먹힌다고 해서 라인 내리는 그런 팀은 아닙니다. 어쨌든 좀 공격적인 형태의 팀이기 때문에 시드니가 얼마나 빨리 골을 넣어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마행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반에 빨리 골을 터주게 된다고 한다면 라이언시티가 가뜩이나 되지 않는 수비가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시드니가 충분히 조금 공략을 잘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래서 안전하게 가실 분들은 일반승 보시고요. 도전해보실 분들은 마행승. 이거를 좀 라이언시티까지 좀 함께 보면서 애매하게 바라보시는 분들은 오바로 베팅해보시면 좋아 보이는 그런 경기입니다. 다음은 옥스퍼드와 QPR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EFL 구간인데 어제 우리가 또 EFL을 한 조합을 갖고 왔습니다. 여기 잘 갖고 왔고 우리 다나누님 어서 오세요. 브리스톨 시티가 이거 진짜 못 갖고 오는 거였는데 와 이 극장골로 5분 때 기준 그 이제 후반 연장 추가 시간 5분을 받아서 5분 12초인가 그때 이제 골을 넣어냈던 그것도 진짜 어거지로 넣었어. 골키퍼 맞고 들어갔나? 우당탕탕 넣었죠. 예, 그만큼 좀 운때가 좀 좋았다. 오랜만에 또 재개하자마자 잘 갖고 왔는데 어제 EFL이 좀 어려웠어요. 전반적으로 무승부도 많이 나왔었고 그만큼 좀 난잡한 구간들이 많았었는데 오늘은 저는 조금은 다르게 봅니다. 오늘은 웬만하면 좀 이제 그 승패가 나올 만한 게임 같으면서도 홈 경기에 조금 이점들이 많은 경기들이 많아요. 일단 미리 말씀드리면은 원정 경기 약세인 팀들이 조금 많기는 합니다. 자, 첫 번째 옥스퍼드랑 QPR 경기인데 오늘 축구 이 6경기가 있잖아요. 이 6경기 중에서 가장 재미없는 경기라고 장담합니다. QPR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공격력 나쁘지 않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만 홈 경기가 최근에 좀 많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QPR이 홈 경기를 좀 잘하긴 합니다. 나름 잘하는데 문제는 원정 경기지. QPR 최근에 원정 7경기 동안 4골 넣었거든요. 그만큼 QPR은 어쨌든 원정 약팀이긴 합니다. 어쨌든 뭐 2경기에서 1골 정도 넣는 정도 수치가 나오다 보니까 0.5골 정도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원정 약팀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고 옥스퍼드 같은 경우에는 공격은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홈 경기에서 승률값 자체는 좀 괜찮긴 하다. 보통 EFL 팀들이 대부분 그러긴 합니다. 오늘 이제 그 QPR의 또 공격의 흐름을 잡아줄 수 있는 그 체력 그리고 최전방 라인의 사이토 이 두 선수까지 모두 빠져주기 때문에 QPR이 오늘 많은 득점을 할 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많이 넣어봤자 1골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고 옥스퍼드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홈 경기에서 잘 지진 않는데 이게 이제 공격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그 박스 안에서의 슈팅 비율이 리그 24개 구단 중에서 최하위권입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좀 답답한 경기가 양 팀이 또 되지 않을까라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옥스퍼드 같은 경우에도 최약체 팀 상대로는 좀 많이 골을 넣긴 하는데 이렇게 QPR처럼 그래도 중위권 팀이라고 한다면 조금 어려운 경기를 한다라는 것들 이런 것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뭔가 경기 자체가 좋다라는 느낌보다도 뭐랄까요 어느 정도 배당 메리트가 좀 좋았던 경기 옥스퍼드가 오늘 배당을 잘 받았어. 2.2배당인가 받았는데 보통 이게 EFL에서 무승부가 정말 잘 나오는 배당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고배당으로 쓰실 분들은 쓰시되 일반 승과 무승부를 좀 함께 바라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어제 프레스턴이랑 굉장히 경기력이 좀 경기값이 비슷한 경기라고 봐요. 내가 어제 그랬잖아. 프레스턴이 홈 경기는 잘 안 진다 진짜. 이번 시즌 딱 한 번 졌는데 이길 수는 없는 팀일 것 같다. 그래서 일반승이 보이면서도 무승부도 같이 보이는 오히려 정배였던 게 통탄스러웠던 경기라 그랬는데 오늘 이 경기가 딱 그래. 옥스퍼드가 아무튼 일반승이랑 무승부를 좀 같이 좀 이렇게 보셔도 좋을 만한 경기고 언더바는 언더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완지랑 플리머스입니다. 야구는 이따 3부 대형님 드립니다. 21시에 3부를 또 해요. 메이저리그 NBA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100개 후원에 주간 축구 야간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축구 때 후원하시는 분들은 내일 주간까지 또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축구 받아보시고 이따가 저기 NBA 메이저리그 받아보시고 내일 또 주간 또 받아보시면 됩니다, 형님. 쪽지로 계속 갈 거예요. 다음은 스완지랑 플리머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 개그램 고맙습니다. 현 시점에서 원정 경기 최약체팀 4팀을 꼽으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루턴타운이라는 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앞전에 설명드렸던 QPR 그리고 세 번째가 플리머스죠. 그러니까 플리머스도 원정 경기를 정말 못하고 사실 루턴타운이 후반기 때 너무 압도적으로 꼴찌여서 그렇지 플리머스가 이제 시즌 초중반 때는 얘네가 압도적인 원정팀 꼴찌팀이었습니다. 얘네는 원정만 가면 생기는 문제점이 뭐냐면 골을 못 넣습니다. 그런 이제 문제점을 갖고 있는 팀이고 공격 전개 자체가 안 되는 팀. 그나마 가끔 한두 골 터지는 게 하디의 뽀록골입니다. 그러니까 플리머스는 얘 하나로 운영되는 팀입니다. 하디 하나. 최전방에 얘가 있고 없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만큼 하디 어쨌든 최근에 부상이기도 한번 했었었고 그래서 뭐 컨디션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는 거 그게 현재 플리머스의 가장 큰 문제겠다. 원정팀에다가 공격도 안 되는데 그래서 그나마 믿어볼 수 있는 하디까지 뭐 100%의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플리머스 쪽에다가 우리가 좀 볼 수는 없을 거라고 봐요. 솔직히 스완지 1.5배당 성나가긴 하거든요. 이 스완지도 뭔가 홈 경기에서 엄청 푸근한 경기력은 또 아니야. 사실 홈 경기에서 비기는 경기도 많고 이길 만한 경기들 결국 골 못 넣어서 지거나 비기는 경기가 많기 때문에 스완지 쪽에다가 1.5배당을 줬다라는 거는 일단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배당 메리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플리머스 승이 아예 안 보입니다. 특히나 플리머스 무승부도 안 보여요. 이거는 스완지가 어쨌든 이기더라도 1대0으로는 이길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제 스완지란 팀의 강점은 또 홈 경기에서 점유율 축구를 하는 팀이기 때문에, 하디처럼 이렇게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팀들한테, 선수를 조금 더 원톱에 세워놓고 게임을 하는 팀들한테는 하디가 오늘 좀 갇힐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스완지가 생각보다요, 약팀은 좀 잘 패요. 가끔 막 3대0, 4대0 나오는 경기들이 이런 팀들을 상대로 나오는 경기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요거 저는 스완지 승에다가 햄무도 보이고 마헨도 보여. 1대0 아니면 2대0. 정말 많이 나오면 뭐 3대0까지도 볼 수 있긴 한데, 요건 뭐 스완지 승에다가 마헨. 요거 언더로 접근해 보셔도 괜찮은 구간이다. 스완지도 좀 공격이 답답하고, 플리머스 같은 경우는 저는 제가 볼 때 클린시트 예상합니다. 오늘. 한 골도 못 넣지 않을까라는 생각. 우리 개그라임도 데이터 바로 발송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코번트리와 포츠머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설명드렸던 원정 약팀 3팀과 함께 이 원정 최약체 팀 중에 또 한 팀이 포츠머스이기도 합니다. 축구 자체를 못하진 않아요. 포츠머스가 홈 경기를 워낙 잘하기 때문에 가끔 이제 포츠머스가 홈 경기에서 정배를 받는 경기들도 많고 뭐 1.5배 이렇게 떨어지는 경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그렇게 못하진 않는데 문제는 원정 경기에서 이제 좀 많이 약하다라는 거. 대부분의 올 시즌 승점이 홈 경기에서 나왔다라는 게 좀 문제겠죠. 역시나 이 팀의 원정 경기의 문제점은 수비력입니다. 수비력. 얘들이 원래 수비는 안 돼요. 홈 경기도 원래 수비는 안 되는 그런 팀인데 나름 이제 홈 경기에서는 공격력이 좋기 때문에 그런 이제 수비력의 약화가 좀 가려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고 한다면 이 원정 경기는 공격력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수비만 안 되는 팀, 약간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인단 말이지. 코번트리가 이번 시즌 지금 아직까지 플레이오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요. 얘들이 5위권까지 지금 4점 차인가 3점 차인가 한 경기 차이로 지금 가시권 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여기에다가 또 홈 경기에 또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해 보았을 때 어제 형들 제가 설명드렸던 이 브리스톨 시티 다들 기억나시죠? 얘네들이랑 EFL 나머지 23개 구단 중에서 가장 색깔이 비슷한 게 코번트리 시티입니다. 요 두 팀이 정말 많이 닮았어요. 색깔 자체나 전술 자체가. 홈 경기에서 강점, 그리고 홈 경기에서 그 극장골 넣는 어떤 그런 형태까지도 많이 닮아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충분히 코번트리 쪽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 요 코번트리 승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코번트리가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오늘 주전 키퍼가 또 결장을 하겠고요. 2선 자원에 바셋이란 자원이 있는데 얘도 연결고리 역할을, 공격에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공수 밸런스가 평균치보다는 좀 떨어졌다는 점에서 큰 점수 차이로 좀 이기지 못하지 않을까? 1대0 아니면은 한 골 먹히더라도 2대1로 승리 정도 봅니다. 코번트리 승이나 아니면 햄무 정도 접근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언더오버 조금 어렵긴 한데 포츠머스의 수비력과 공격력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오바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번트리 승, 햄무 오바입니다. 우리 쌈마이 형님 잠깐만 보자. 형님 혹시 일본 야구는 시작했는데 괜찮으실까요? 쌈마이 형님 괜찮으시면 오늘 주간부터 보내드리겠습니다. 바로 보내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원하시면 바로 주간부터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원하시고 나가시고 쪽지만 바로 보내셨구나. 잠깐만. 바로 발송해 드릴게요. 그러면 주간까지. 자, 다음은 PSG랑 빌라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PSG 빌라 경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챔피언스 리그입니다, 여러분들. 어제 제가 아스날 이 홈 경기를 굉장히 잘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 10경기 동안 최근에 홈 경기 진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와, 그렇게 이길 거라고 생각 못 했어. 3대0으로 이겼더라고요. 아무튼, 뭐 환상적인 프리킥도 있었고, 대단한 게임이었다.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그러면 이제 홈 경기에서 4점 차로 이겨야 되는데, 왠지 또 그것도 이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경기들도 이제 나름 재미는 있어요. 재미는 있는데, 다들 제 배당에서 예상하시다시피 너무나 기울어진 운동장들입니다. 그죠? PSG도 홈 경기 강점이 있고, 바르샤도 홈 경기 강점이 워낙 뚜렷하긴 합니다. 자, 일단 PSG랑 빌라 경기는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봐요.
파리가 이기면은 언더일 겁니다. 빌라가 이기면 오바일 겁니다. 왜냐면 자 일단 에메리 감독, 아스톤 빌라의 에메리 감독의 그 특징상 유럽 대항전에 굉장히 진심인 감독이잖아. 그리고 빌라가 지금 챔스에 좀 몰빵 중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분명히 이변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 유럽 대항전에서 홈 PSG는요. 일단 강팀으로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그만큼 강팀 반열에 위치가 되어 있는 홈 파리 생제르맹이다. 요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늘 파리가 마르퀴뉴스가 결정하게 되면서 약간 수비 라인이 조금 들려 있을 거야. 그러니까 라인 자체가 발밑이나 아니면은 라인 점검 자체가 조금 이제 붕 떠 있는 느낌이 들 건데 이 부분들을 얼마나 아스톤 빌라가 뒷공간을 때려줄 수 있느냐입니다. 아스톤 빌라는 다들 아시겠지만 실리적인 축구를 좋아하고 에메리 감독의 특성이 전술의 색깔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상대 팀의 어떤 그런 약점과 전술에 따라서 맞춤 전술을 쓰는 팀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스톤 빌라의 이 굵은 볼들을 활용을 해서 얼마나 그 뒤쪽에 있는 마르퀴뉴스의 그 뒤쪽 공간들을 때려줄 수 있느냐 그게 아마 핵심일 것 같고 자칫 이게 잘못하면 상대 파리 생제르맹의 수비 밸런스를 무너뜨리면서 정말 와르르 깨트릴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에서 아스톤 빌라가 승리하면 제가 이제 오바까지 보는 건데 다만 제가 좀 걱정스러운 거는 이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술 싸움이긴 하거든요. 어쨌든 챔피언스 리그의 어떤 이런 토너먼트 1차전은 특히나 이런 전술 대 전술 싸움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또 에메리 감독이 이런 맞춤 전술을 쓰는 성향의 감독이기 때문에 오늘 이 경기는 그야말로 전술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에메리 감독의 뭐랄까요 상성? 이 축구는 상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 에메리 감독이 여태껏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로 승리한 적이 한 번도 없죠. 여기에다가 파리 감독 엘리케 감독이 또 천적이기도 합니다. 8승 2패, 아까 보니까 8승 2패인가? 아무튼 그렇더라고. 그만큼 데이터 자체가 조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만약에 그냥 순수 선수들의 피지컬 대 피지컬로만 맞붙는 경기라고 한다면 빌라가 비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빌라도 원정 경기에서 수비적인 문제점도 분명 갖고 있는 팀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보았을 때는 저는 파리 생제르맹의 일반 승리는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게 다만 이제 똥배당이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마이너스 핸디캡으로 배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핸디캡까지 보이진 않아요. 어쨌든 빌라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실리적인 축구를 할 것 같아서 이기진 못하더라도 뭔가 비비는 듯한 형태는 보여줄 것 같아서 이거는 파리 햄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언더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바르셀로나와 도르트문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르트문트도 은근 보면은 챔스 DNA가 살짝 있어요, 그죠? 유럽 대항도 나가가지고 그렇게 나쁜 경기력을 보여준 적은 거의 없으니까, 도르문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도르트문트가 전술이 좀 달라요. 리그에서 쓰는 전술이랑 이런 대항전과 토너먼트에 쓴 전술 자체가 살짝은 다른 결이 좀 다른 느낌입니다. 리그는 조금 더 공격적인 형태로 다득점을 동반한 경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유럽 대항전 조금 더 수비적인 형태에서 실리적인 소극적인 형태로 좀 게임을 한다라는 거.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만한 이유가 뭐냐면 오늘 도르트문트의 센터백이죠. 슐러터백이 오늘 일단 결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비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팀이 수비에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라인을 조금 더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라인을 내려앉힌 상태에서 바르셀로나의 원정 경기다라고 한다면 좀 위험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르셀로나는요, 반코트를 못하는 팀이 일단 아닙니다. 오히려 바르셀로나는 지금 테오슈테겐이랑 수비 라인이 살짝에 조금 결장자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팀이 공격적으로 나올 때 위험도가 높은 거지 이런 식으로 내려앉은 팀한테는 딱히 수비 위험이 노출될 가능성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최전방에 지금 바르셀로나의 1선, 2선 자원들이 모두 출전 가능하고 중원을 잡고 게임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자칫 잘못하면 이거는 좀 참사가 날 수 있는 경기가 아닐까, 대량 득점도 좀 가능해 보이는 경기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도르트문트도 라인 내리고 있다가 결국 역습하는 형태로 게임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이제 바르셀로나가 최근에 보면은 가장 잘하는 게 상대 수비를 좀 잘게 쪼개는 형태, 또 패싱 플레이를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도르트문트의 오늘 센터백 슐러터백의 결장은 좀 많이
아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르트문트가 예를 들어서 리그처럼 경기를 하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경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좋은 성과를 낼 것 같긴 한데 이 문제는 홈 경기가 아니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낯설 수 있다. 실수가 좀 많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 이런 거 놓고 봤을 때도 오늘 저는 바르셀로나 승에다가 마헨승. 그러니까 3.5를 받은 게 약간 의아하긴 했습니다. 이게 오즈들도 오늘 바르셀로나가 많이 잘할 거라고 보는 거겠지. 도르트문트가 이기는데 오바를 3.5까지 책정할 일 없었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요것도 일단 오바를 보기는 해야 되는데 3.5면 너무 높고 도르트문트가 한 골도 못 넣을 때는 이제 이게 3골 이상 넘어가기 좀 어렵잖아요. 바르셀로나가 4골을 넣을 수 있는 팀은 아니니까. 그것까지 생각해봤을 때는 그래도 언더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르사 승리, 그 다음에 마헨승, 그 다음에 언더까지 이렇게 모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총 이렇게 6경기 프리뷰를 깔끔하게 끝 맞춰드렸고요. 오늘 뭐 전반적으로 좀 정배가 많이 보였던 축구 구간이었는데 최근에 보면 좀 축구가 그렇게 그러니까 쉽진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요쯤 되면 한번 또 쉬울 타이밍이 왔던 온 지금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뭐 구간도 배팅하기 좋은 구간들이었기 때문에 이 좋은 결과들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는 딱 2폴 2잡만 가져갑니다. 이 2폴 2잡에서 오늘 적중 또는 올킬까지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함께 또 연승 올라가실 분들께서는 유튜브 형님들은 카톡 아이디 친구 추가하시고 연락 주시거나 또는 유튜브 멤버십 참여해 주시면 데이터표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바로 유튜브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고요. 수업TV 형님들은 추천수 좀 미리 좀 채워주시면은 전체표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